자, 먼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다음 주는 파랑새 쌤이 요약 한 번 더 해줄게 라고 했었잖아. 파랑새부터 나갈게. 그 문학 부분 그 뒤에 있는 파랑새잖아. 여기서도 혜민의 이제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유가 중요한 거, 상징이 중요한 거 이런 거 시 두 가지 나갔었지. 그 다음에 이게 파랑새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상징과 관련된 작품으로 나왔었거든. 혹시 학교에서 이거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야. 파랑새의 상징이 뭐야? 를 파악하면 이건 거의 다 끝나. 그때도 잠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동화야.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그 외국 사람이지 딱 봐도 외국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희곡 작품이었거든. 연극 작품이긴 했는데 동화처럼 이렇게 굳어진 작품으로 쌤이 알고 있어, 아마도.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하겠지. 자, 내용을 일단 얘기를 해줄게. 줄거리를 얘기를 해줄게. 파랑새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틸틸이랑 또 미틸이라는 애가 있어. 딱 봐도 뭔가 틸자 돌림인가? 뭔가 남매, 형제 같이 오누이야, 오누이. 오빠랑 여동생인데요. 얘가 오빠고 얘가 아마 여동생일 거야.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에 이제 얘네들은 그 창문에 딱 이제 붙어 앉아가지고 저기 다른 집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쁘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해. 왜냐면 텔텔이랑 미테리네는 그 나무꾼의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막 부자는 아니었어. 집안을 막 화려하게 꾸미고 그럴 형편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쟤네들은 좋겠다 하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손녀가 지금 많이 아픈데 파랑새를 보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더라.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텔텔이랑 미틸이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이제 선뜻 오케이 한단 말이야. 그때 이 할머니가 모자를 딱 보석이 달린 모자를 씌워주니까 어라라, 이제 그 할머니는 빛의 요정으로 변하고 이 오누이들은 모자를 쓰니까 뭔가 모험의 나라로 슝 하고 떠나버렸어. 어떤 모험을 거치냐면은 첫 번째로 추억의 나라라는 데를 가. 추억의 나라가 말 그대로 이제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인데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추억의 나라라는 곳에서 만난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여기 파랑새가 있었네? 해서 파랑새를 데리고 나가. 어라? 근데 파랑새가 까매진 거야. 추억의 나라를 나가버리니까. 뭐지? 하고 다른 나라로 찾아가. 밤의 궁전이라는 데를 가. 밤의 궁전이라는 데를 가니까 거기는 온갖 나쁜 것들이 있었어. 역병, 뭐 이제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고 마지막에 드디어 파랑새를 구했어. 근데 파랑새를 얘가 또 데리고 나가니까 밤의 궁전 바깥에서는 얘네들이 죽어버린 거야, 파랑새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의 궁전으로 가. 그래서 궁전 요 파트가 혜민의 교과서에 나온 그 파트거든. 근데 이제 행복의 궁전에 이제 그 행복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안녕, 우리들은 너희 집에 사는 행복이들이야. 나는 봄의 행복이야. 나는 맑은 날씨의 행복이야.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행복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틸틸이랑 미틸이가 놀라지. 행복이 이렇게 우리 집에 많았다고? 라고 하는데 그때 이 행복의 궁전에 있는 행복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들은 늘 곁에 있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 약간 감 오지 않아? 슬슬? 그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진정한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찾아라. 요게 이 작품의 주제거든? 그러면 눈치챘어? 파랑새도 무엇의 상징? 행복. 진정한 행복의 상징인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전에 뭐 이제 뚱뚱보와 이제 사치 부리는 부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생략을 하고 여기 엄마의 이제 모양을 한 행복이 이제 얘네들한테 사랑을 나눠줘, 이 오누이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을 받아다가 이제 미래의 나라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어. 이제 여기서 훗날 태어날 우리 틸틸이와 미틸이 동생도 이제 만나고 이제 얘네들은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나눠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라라 했는데
잠에서 깬 거야. 사실 꿈이었던 거지, 꿈.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너무 리얼하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제가 막 이랬는데요 막 이러니까 엄마 아빠는 얘네들이 왜 꿈을 꿨나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온 거야.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 파랑새를 못 찾았어요 라고 하는데 뭔가 이게 꿈이 아니었나? 할머니가 묘한 표정을 짓더니 파랑새는 봐봐 여기 너희 집 안에 있네 하고 딱 보니까 어라? 우리 집 안에 3장이 있었는데 3장에 파랑새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틸틸이랑 미틸이가 기뻐하면서 그 파랑새를 할머니한테 주지. 그래서 할머니가 그 손녀한테 갖다 줬는데 정말로 다음날 손녀가 찾아왔어. 손녀가 찾아와서 고마워요. 파랑새 덕분에 병이 다 나았어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웃집 소녀가 파랑새를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막 좋아하다가 이 파랑새가 새장 밖으로 확 하고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웽 하고 울어. 자, 이때 오빠 틸틸이가 뭔가가 깨달은 바가 있었나 봐. 괜찮아. 파랑새는 또 있어.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파랑새를 또 찾아줄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거든? 마지막 그 대사도 보겠어. 행복이라는 건 우리 가까이에 얼마든지 또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행복이 없어진 것 같다고 울지 마. 이런 내용이지. 이게 끝이야. 쉽지? 자, 그래서 쌤이 정리해 놓은 거 좀 볼래요? 자, 파랑새를 구하기 위해서 막 온갖 여정을 떠나지만 거기서는 파랑새를 구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파랑새를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어? 집에 있었어. 가까운 곳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결국 파랑새가 날아갔지만 그래, 파랑새는 또 있어. 그러니까 즉 행복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가까이 있어 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파랑새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그런 파트에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사들을 실어놨습니다. 우리 집에 행복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럼 우리들은 늘 곁에 있어.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파랑새다. 그렇게 찾았는데 집에 있었어. 괜찮아. 파랑새를 내가 또 찾아줄게.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해서 파랑새는 사실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상징하는 소재다 라는 거야. 끝! 괜찮지? 자, 그 다음 볼게. 이것도 금방 끝나. 자, 1-3단원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매체로 소통하기라는 소단원이 또 나오거든? 자, 요 3번째 1-3단원의 그 주제는 뭐냐면 매체가 뭔지, 매체의 개념, 그리고 우리 혜민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매체들이 옛날부터 있었을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매체의 발전 과정을 볼 거야. 그리고 매체가 발전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졌겠지. 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뭐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변화 과정 요거 보면 끝이거든? 자, 일단 매체는 뭐냐면 알고 있는 매체 아무거나 다 얘기해 볼래? 인터넷, 책, 기사, 뉴스. 맞아. 다 이런 것들이 다 매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든 수단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매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매체를 경로로 해서 매개로 해서 다양한 정보나 지식 같은 거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전달하고 하는 게 오늘날의 의사소통 양상이잖아. 자,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매체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그 수단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매체 수단이 뭔데?
구체적인 수단이 뭔데?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뉴스가 있고, 광고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해됐어? 자, 매체 이용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별게 없습니다. 자, 매체를 누군가가 이용을 할 거 아니니, 사람들이. 자, 매체를 이용할 때 매체를 만드는 매체 생산자가 있어. 뭐 뉴스 같으면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매체가 생산됐으면 이걸 사용하는 매체를 수용 혹은 이용한다고 하지. 받아들이는 매체 수용자가 있단 말이야. 만들고 받아들이고, 이거 별거 없지. 오케이? 자, 근데 매체를 이용해서 이 의사소통이 변화해 왔다 그랬잖아. TV를 봐봐. 옛날 같았으면은 TV만 있었을 때에서는 매체 생산자가 뉴스 속보입니다 하면은 이 수용자는 하고 받아들이는 게 끝이었어. 근데 요즘 어때? 뭐 인터넷 뉴스라든지 댓글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여기 다시 전달한단 말이야. 그치? 서로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날의 흐름이다. 이게 끝이야. 이 단어는. 오케이? 그래도 좀 이제 보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해왔어. 자, 매체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의사소통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봐봐. 옛날 사람들은 점토판, 파피루스, 다 이제 뭔가 그 가죽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뭐 점토판 이런 것에 문자를 적어서 소통하다가 나중에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문자를 찍어낼 수 있고 책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책이나 아니면은 뭐 신문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지? 찍어내는? 그렇지. 인쇄 매체의 등장을 통해서 정보가 더 빨리 퍼진 건 맞아. 그치? 정보가 빨리 퍼졌는데 의사소통 방향은 어떨까? 아직은? 맞아. 이걸 일방향이라고 합니다. 일방통행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자, 그러다가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어떤 방송 매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건 옛날보다 훨씬 더 정보를 빨리 퍼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됐어. 정보가 이제 전달되는 속도는 책보다도 훨씬 빨라진 건 맞다? 정보 전달의 속도는 그런데 말이야. 소통 방향은 여전히 일방적이겠지. 자, 그러다가 무엇이 등장했느냐? 드디어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온라인,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 그치? 정보와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됐고, 자, 그리고 봐봐. 옛날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유튜브를 만들고, 그치? 뭐 어떤 책을 직접 내가 소설을 써보기도 하고 댓글을 남기고, 일반 사람들도 생산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수용자가 될 수도 있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어. 자,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했더니 혜민이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물론 쌤도 그 전에는 폰이 다 있었어. 폰으로 막 게임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했는데 이 카카오톡이라는 걸 쓰기 시작한 때가 17살인가 뭐 아마 그럴 때였던 것 같아. 내가 그런데 혜민이가 지금 14살이니까 어느 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 옛날 같았으면은 인터넷을 쓰려고 치면 컴퓨터가 있었어야 되고, 그치? 근데 그냥 내가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동통신 장치인 거잖아, 그치? 기존의 휴대폰도 이동통신 장치가 맞는데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이동통신 장치인 거잖아. 인터넷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자, 이걸 통해서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댓글 달고 뭐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뭐 또 만들어 보고 다 할 수 있지. 플러스 알파로 인간관계를 더 활발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스마트폰 들어가면서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컴퓨터만 있었던 세대에서도 그 응답하라 시리즈 봤어? 1997? 막 그런 데서 이제 막 어떤 막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컴퓨터로 연락하고 막 펜팔 주고받고 이런 거 하잖아. 인간관계 맺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그런 게 더 쉬워졌지. 그게 더 확장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상호작용적 매체는 주로 요런 애들 있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서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체를 상호작용 매체다라고 하면 됩니다. 요게 끝이야. 괜찮지?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 끊고 이제 문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